백혈병 치료가 끝난 사람의 특징,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10개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뭐가 빠진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가지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돼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좀 걸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저는 백혈병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예전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백혈병은 불치병, 그리고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혈병이 진단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알아야 됩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자기가 어떤 백혈병에 걸렸는지, 급성 백혈병인지, 급성 중에서도 골수성 백혈병인지, 림프성 백혈병인지, 만성 백혈병인지, 그 중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인지, 만성 림프성 백혈병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면 50% 정도는 항암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이라 하죠. 보통 골수이식을 하는데, 골수이식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고, 만성 백혈병은 좋은 항암제, 먹는 항암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10년 이상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 그 중에 만성 우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효과가 좋으면, 그러면 약을 종달하는 임상을 통해서 평생 약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알았다 하더라도 완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살고 절반은 죽잖아요. 그럼 내가 절반 안에 죽을 것에 대해 들어간다고 생각해 버리면 치료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0명 중에 5명은 죽고 5명은 살겠죠. 하지만 그 5명 안에 사는 사람에 들어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투병해서 완치해야지 라고 하는 완치에 대한 확신, 완치에 대한 기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사와 병원입니다. 어찌 보면 복불복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의사를 만나냐, 그렇지 않은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 치료가 완전 다르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저희 아내도 글리백이라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 것들처럼, 그리고 당시 어쨌든 치료 경험이 많은 의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백혈병 치료에 있어 가지고 내가 아닌 외부적인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와 병원입니다. 적어도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진이라 그러면 당연히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의사가 좋겠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혈액내과가 있는 그 병원의 전문이라고 하면 기본으로 백혈병 치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그 자체는 기본 프로토콜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병원 선택과 의사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미 병원과 의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의사와 그 병원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요, 의사가 치료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다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면 의사와 병원과 환자 보건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치료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환자가 나를 신뢰할 때, 보호자 나를 신뢰할 때 의사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짜증내고 토들거리는 환자나 보호자를 좋아하지 않겠죠.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그래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환자 가족입니다. 가족. 어찌 보면 저가 환자 가족이었잖아요. 환자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좌절하다가 좀 희망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투명하다 보면 항암치료 이식 힘들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불만도 토로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면 그 모든 걸 결국 가족들이 이게 받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환자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걸 다시 또 이렇게 힘을 솟게 하는 것도 가족이거든요. 가족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간에 마지막까지 그 환자에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줘야 돼요. 우리 가족은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옆에서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중간에 너무 안타까운 게 김병의 장사 없다고, 처음에는 열심히 간병하고 열심히 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보호자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 가족입니다, 가족. 결국은 백혈병을 통해서 가족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혈병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조혈모세포, 특히 이식이 필요한, 골수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있어야 됩니다. 100% 일치하면, 형제 중에서 100% 일치하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이제 타인 이식,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 등록되어 있는 그 기증자 중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는 반일치식, 반은 유전자가 맞거든요. 반일치식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치료 성적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또 몸무게가 좀 작은 사람 제대리 이식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식될 방법이 있는데, 하지만 뭐 여건상 다 이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 항암 치료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치료 성적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어쨌든 조혈모세포 이식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백혈병 환우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더 늘리는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골수 이식 하려고 하면 그 혈소판 기증을 해줄 한 20명 정도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지금도 그 여름 때 그 방학 때라든지 그 다음에 휴가 때, 그 다음에 동절기죠. 굉장히 추울 때, 그때는 현역자가 부족해 직접 환자 보호자가 현역자를 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혈세포나 혈액도 하나의 치료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입니다. 비용. 지금은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백혈병 치료비가 1억 2억 들었는데 건강보험 적용도 되면서 최근에 문재인 케어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재발하더라도 재이식할 때도 일부는 전체 보험이 되고 일부는 선별급여 50% 정도만 보험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 부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치료가 잘 안 됐을 때는 결국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용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환자들은 더더욱더 그 모든 비용들을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월 한 2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치료받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큰 거지, 그렇지 않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아마 좀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그 환자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 중에 치료 성적이 좋은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부지런합니다. 보통 근면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병실에서도 항암 치료나 이식 받을 때 힘들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거기서 자기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운동, 또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나름대로 완치를 위한 뭔가 나름대로 노력들, 그리고 퇴원하고 난 뒤에도 예를 들면 지금 저같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근면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겸손해야 됩니다. 백혈병은 질투의 병이라 해서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면 쉽게 이 머리를 내밀고 다시 백혈병이 자기를 공격합니다. 저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골수식 받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몸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 너무 쉽게 무리해서 막 여행을 한다든지, 또 무리해가지고 뭐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폐렴 걸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감염 관리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괜찮겠지. 그래서 음식도 막 먹고, 뭐 술도 뭐 과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잘못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겸손해야 됩니다. 백혈병은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백혈병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 항상 강조하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10개 한다고 했는데 10개가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잠깐만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근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생각났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는 몰라요. 환자는 자기가 힘들다고, 혼자 병실에서 무균실에서 투병한다고 힘들다고, 자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치료비를 마련하고, 또 그 간병하고 혈액 구하고 조혈모세포 그런 그 많은 활동을 환자가 보지 못한 거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 환자 가족 말고도요, 헌혈해 준 사람들, 그 다음에 치료비 지원해 준 사람들, 아니면 종교 이름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명의 환자가 완치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한 것처럼, 저는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정말 화납니다. 저는 백혈병 환자라면
기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백혈병 치료가 끝난 사람의 특징,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10개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뭐가 빠진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백혈병 환자는 아니지만 백혈병원에서 전임으로 일한 지가 한 4년이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백혈병 환자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지켜보고 같이 그동안 그걸 보면서 겪었던 많은 투병의 노하우들, 그다음에 경험들, 그런 걸 하나하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